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 두 종목이 청약을 시작했는데 내일은 또 세 종목이 청약을 시작합니다. 일반 종목들은 어제 워밍업으로 소개를 드렸으니까요. 오늘은 수요 예측 결과 중심으로 간단하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청약하는 세 종목은 수요일까지 청약이 진행되고요. 오늘부터 청약을 시작한 두 종목과 일정이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증거금은 금요일에 환불되는데 환불금으로는 주 후반부에 청약하는 두산 로보틱스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상장일은 한싹이 10월 4일이고요. 레뷰 코퍼레이션이 10월 5일입니다. 그런데 레뷰 코퍼레이션 두산 로보틱스와 같은 날 상장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워낙 센 종목이랑 같은 날 상장하기 때문에 변수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한스펙은 아직까지 상장일을 모르겠는데요. 알게 되면 댓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 예측 결과부터 볼 텐데요. 한싹은 기관 경쟁률이 841대 1이었고요. 의무 확약 비율은 13.3%였습니다. 같은 일정으로 청약하는 네 종목 중에서 기관 경쟁률이 가장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레뷰 코퍼레이션은 기관 경쟁률이 644대 1이었고 의무 확약 비율은 21%였습니다. 기관 경쟁률은 한싹보다 약간 낮지만 의무 확약 비율은 그래도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다 수요 예측 결과는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부터 청약하는 두 종목까지 합치면 총 4종목 모두 수요 예측 결과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비례 청약을 어디로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관 납입 능력 확인 이후로 이제 6종목이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는데요. 6종목의 기관 경쟁률을 평균해보면 710대 1이었는데요.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해 본 부분은 기존의 경쟁률이 1000대 1 정도가 지금은 600대 1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700대 1은 기존의 1500대 1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한싹처럼 800대 1이 넘어간다면 기존의 거의 2000대 1과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는데요. 여하튼 계속 수요 예측 결과를 관찰해 나가면서 바뀌었던 기준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무 확약을 조금 자세하게 볼 텐데요. 한싹은 수량 기준으로 13.3%, 건수 기준으로는 11.7%입니다. 수량과 건수 차이가 크지는 않고요. 3개월 확약 신청이 약 6,800만 주 정도 신청이 들어오면서 확약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뷰 코퍼레이션은 수량 기준으로는 21%였는데 건수 기준으로 24.5%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IMT처럼 건수가 더 높았죠. 청약을 소규모로 신청했던 기관들이 의무 확약을 적극적으로 신청했던 결과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의무 확약은 3개월 확약이 가장 신청이 많이 들어왔고 다음으로는 1개월, 6개월 순서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한 종목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한싹입니다. 공모 가격이 상단 가격을 초과했는데요. 상단이 11,000원이었는데 1,500원 초과된 12,5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니까 청약 참여한 기관의 93%가 12,500원을 초과해서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공모가는 초과되었지만 청약 신청 결과를 고려해보면 나름 보수적으로 결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은 한싹이 공모가 산정을 위해서 선정했던 유사기업들입니다. 오늘 주가 기준으로 밸류를 다시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K사인은 PER이 19.9배, 파수는 22.8배입니다. 그리고 수산 INT가 17.8배, 지니언스의 PER은 17.1배입니다. 한싹은 공모 가격이 12,500원으로 결정되었으니까 시가총액이 681억 원으로 상장하게 되었는데요. 시가총액 사이즈가 작고 수요 예측 결과도 괜찮았기 때문에 상장일의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싹은 최근 4분기 순이익 기준으로 PER이 16.4배로 상장하게 되었는데요. 공모 가격이 높아지면서 PER이 약간 상승했지만 그래도 유사기업들 중에 밸류가 가장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공모가 자체가 부담스럽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한싹은 이번 IPO로 총 150만 주를 모집합니다. 일반 투자자에게 37만 5천 주가 배정되고요. 우리 사주조합의 7% 비중으로 10만 5천 주가 배정되었습니다. 청약 주관사는 KB증권이고요. 일반 고객은 12,000주까지 청약을 할 수가 있고 청약 증거금은 7,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가 되고요. 증거금은 62,500원입니다. 그리고 KB증권 청약 수수료는 1,500원입니다. 의무 확약 비율을 감안해보면 상장일 유통 물량이 135만 주가 되었고요. 전체 주식의 약 25% 정도가 상장일에 유통됩니다.
유통금액도 168억 원이기 때문에 아주 가벼운 종목인데요. 최종 배정에서 의무 확약이 조금 더 크게 걸려서 유통 물량이 더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물량을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가 개인 주주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분이 42,000주로 물량을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나머지 4명은 약 45,0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주가 개인 주주밖에 없다는 것이 약간 애매한데 그래도 기존 주주 물량 자체가 굉장히 적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량이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싹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레뷰 코퍼레이션 보겠습니다. 공모 가격은 15,000원으로 확정되었는데요. 상단 가격을 1,800원 초과하였습니다.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면 약 94%가 상단 가격을 초과해서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공모 가격으로 정해진 15,000원 이상을 얼마나 신청했는지 따로 구분을 해두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15,000원이라는 공모 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어서 약간 애매하게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워밍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레뷰와 비슷한 사업을 하는 회사 중에서 레뷰가 처음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사 기업과 비교를 하는 게 어렵고요. 그냥 레뷰만 말씀을 드리면 공모 가격이 15,000원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1,645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4분기 순이익 기준으로 PER이 27.7배인데요. PER 배수가 조금 높은 상태로 상장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여하튼 수요 예측 결과는 좋게 나왔으니까요. 밸류가 상장일에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레뷰는 총 모집 수량이 224만 주가 되고요. 일반 투자자에게 56만 주가 배정이 되었고 우리사주조합에도 약 6만 주를 배정을 해두었습니다. 청약 주관사가 삼성증권인데요. 일반 고객은 14,000주까지 청약을 할 수가 있고 풀청약한다면 증거금이 1억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소 청약 수량이 10주, 증거금은 7만 5천 원이 필요하고요. 삼성증권은 청약 수수료가 2,000원입니다. 이 종목은 상장일에 공모주주 물량만 유통이 되는데요. 의무 확약을 적용해 보니까 상장일 유통 물량이 184만 주가 됩니다. 전체 주식의 16.8%만 유통되는 조건이거든요. 의무 확약이 조금 더 크게 걸린다면 유통 물량 비중이 15%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통금액도 276억 원이기 때문에 무겁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유통 물량이 좋습니다. 하지만 상장일에 행사될 수 있는 스톡옵션이 있습니다. 물량은 28만 8천 주, 행사 가격이 2,750원인데요. 그런데 이 물량이 행사 기간이 총 3차례로 나누어져 있고 3차례 중에 첫 번째만 행사 기간이 도래하였거든요. 그리고 물량을 보유한 사람 중에 임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일부터 나올 수 있는 스톡옵션 물량이 정확하게 몇 주나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물량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톡옵션 외에 기존 주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 물량이 조금 나온다고 하더라도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 종목의 최대 변수가 바로 두산로보틱스와 같은 날 상장한다는 것인데요. 두산로보틱스 내일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옵니다. 아마도 특별한 변수만 없다면 결과는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두산로보틱스가 워낙 덩치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수요 예측 결과가 좋다면 이 종목이 그날 수급을 다 빨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뷰 코퍼레이션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최근에 동시 상장했던 종목들은 성적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7월 27일인데요. 이날 ALT, 파로스아이 바이오, 유안타 스펙 세 종목이 같이 상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안타 스펙이 상장일에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ALT와 파로스아이 바이오가 약간 애매해졌었습니다. 특히나 ALT는 수요 예측 결과가 좋았지만 고가 기준으로 31%밖에 상승이 나오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수요 예측이 저조했던 파로스아이 바이오는 시작부터 공모가 아래에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같이 상장한 세 종목은 유안타 스펙만 해피엔딩으로 끝났고 나머지는 들러리 역할을 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8월 10일에 네 종목이 같이 상장하게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날은 네 종목 모두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가 가장 좋았던 코츠는 공모가 2배 이상 올라갔고요. 수요 예측이 저조했던 큐리옥스도 상장일에 깜짝 수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펙 두 종목도 나름 괜찮은 수익을 주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보셨겠지만 동시 상장을 한다고 해서 한 종목은 좋고 나머지는 좋지 않고 꼭 이런 결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단독 상장보다는 수급이 분산된다는 리스크가 있는 것이니까요. 내일 두산의 수요 예측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레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동시 상장이 핸디캡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내일 청약하는 신한 스펙 11호도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스펙은 모집하는 금액이 360억 원입니다. 대형 스펙이죠. 최근에 대형 스펙은 공모가가 10,000원으로 등장했는데 공모가가 2,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모집 수량이 매우 많습니다. 일반 투자자에게 450만 주가 배정되었고요. 청약 주관사가 신한투자증권이고 일반 고객은 30만 주까지 청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이지만 모집 수량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균등 청약만 하시더라도 몇십 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균등 청약만 하시더라도 100주 정도 청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신한투자증권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기관 경쟁률은 72대 1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상장했던 하나사호가 740대 1, 상상인 사호는 656대 1이었는데요. 신한 11호가 이 종목들보다 모집 금액이 크긴 크지만 그래도 사이즈를 감안하더라도 수요 예측 결과는 저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스펙들 열기가 점점 사그라들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 상장했던 상상인 4호 시초가는 22% 상승해서 출발을 했고 출발하고 주가를 거의 올리지 못하고 바로 공모 가격 근처까지 내려왔는데요. 여기 표에 유안타 11호부터 상상인 4호를 보시면 상승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걸 아실 텐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모집 수량이 매우 많은 신한 스펙이 상장일에 좋은 시세를 보여주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삭과 IMT를 비례 청약해 볼 생각이고요. 밀리의 서재와 레뷰는 균등 청약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신한 스펙은 모집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균등도 패스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청약하실 분들은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저녁에 IMT와 밀리의 서재, 내일 청약을 예상을 해볼 테니까요.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